지금까지 쭉 펼쳐왔던 한국 농업 정책이 농업 희생 정책으로만 지금 온 거고 그 상황에서 쌀마저 이제 전면 개방하는 이제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물량을 관세와 유예를 함으로써 우리가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장을 허락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관세화를 하라고 한 얘기는 앞으로 관세를 낮추겠다고 한 얘기가 깔리는 얘기지. 충분하게 어떤 협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안녕하십니까. 시사플러스의 임세혁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쌀 관세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쌀 관세화가 미칠 파장을 두고 정부와 농민단체,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민수 PD, 쌀 관세화가 추진된다는 거, 국내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지난 2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습니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대신 국내 쌀 소비량의 일정 부분을 의무 수입하는 부분 개방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정부 발표대로 관세화가 추진될 경우 정해진 관세만 내면 누구라도 쌀 수입이 가능해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이 이뤄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쌀 시장 개방 문제는 이제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난제였는데요. 이번 발표를 보면 정부는 더 이상 시장 개방을 미룰 수가 없다는 입장이고 또 이에 대한 반발 또한 거세 보이네요. 네, 정부는 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도 최선의 결론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 협상도 해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것은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비판 역시 거센데요. 쌀 관세화와 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7월 18일 정부는 쌀 관세화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올해 말로 WTO의 쌀 관세와 유예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는 것이다. WTO에서 쌀을 관세화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할지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관세화를 한 번 더 늦출 것인지를 결정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전면적인 쌀 관세화 선언은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쌀 관세화가 국내 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우리가 점점 쌀이 무너져 갈 수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안마디니까 전부 하우스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다른 곡물 메이저 손한테 넘어간다고 봤을 때 이런 얘기를 충분히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가 토론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이거 동의가 되겠습니까,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이 국민들한테 알리고 농민들하고 서로 지혜를 맞대고 이런 과정 없이 때가 됐으니까 우리 가야 된다. 우리 숙제 안 하면은 저쪽에서부터 벌점 맞으니까 가야 된다. 꼭 이런 시기예요. 쌀 관세화는 정해진 관세만 적용하면 누구나 쌀 수입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이는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 정부는 더 이상 쌀 시장 개방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관세와 유예를 또다시 연장할 경우 의무 수입량 증가로 인해서 우리 쌀 산업이 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관세화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시한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A라는 나라가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되고 예외 없는 관세와 의무가 부과되면서부터다. 우리나라는 국내 쌀 산업 보호를 위해 지난 20년 동안 두 차례에 걸쳐
관세와 유예를 선택했다. 문제는 관세와 유예의 대가인 의무 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현재 의무 수입 물량은 40만 9천 톤으로 국내 쌀 소비량의 9%에 이르고 있는 실정. 관세와 유예를 연장할 경우 의무 수입 물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국내 쌀 산업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쌀 관세화가 추진되는 이유다. 처음에 20만 톤까지 늘렸고요. 한 번 해갖고 두 번째 협상 40만 톤까지 늘렸고 이번에 또 위하면 최소한 60만 톤까지 늘려라는 게 이제 그게 왜냐면 WTO에 예외 없는 관세 원칙이 위배되니까 응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60만 톤까지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감당하냐? 그러면 한국 쌀 농사가 굉장히 더 버티기 어렵다. 시장의 쌀값이 떨어져서. 최근에 필리핀도 5년간 관세 유예를 하고 2017년에 관세화로 전환하는 약속을 하면서 물량을 2.3배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특별 대우를 또다시 받기 위해서는 의무 수입 물량을 늘려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필리핀의 경우 2012년 관세와 유예 기간이 종료되자 시장 개방을 2017년까지 한 번 더 유예했고 그 대가로 의무 수입 물량이 35만 톤에서 80만 톤으로 늘어나는 막대한 양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론이 제기된다. 필리핀의 경우는 얘를 참 잘못 드는 경우예요. 왜 잘못 드는 경우냐 하면은 필리핀이 이제 약 2배 이상 그 의무 수입 물량을 늘려줬잖아요. 근데 그 양이 이제 80만 톤인데 지금 현재 필리핀이 쌀을 한 100만 톤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 나라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실제 지금 현재 수입 물량보다 더 작은 양을 의무 수입량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에게는 적당한 이해가 아니죠. 그러니까 필리핀은 자기들한테는 그게 유리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협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의무 수입 물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전적으로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달리 쌀 부족 국가다. 시장 개방 유예로 의무 수입 물량이 2배 정도 늘었지만 실제는 그보다 더 많은 쌀을 수입해야 하는 형편. 결국 필리핀의 의무 수입 물량이 증가한 속내에는 주요 쌀 수출국의 수출 할당량을 늘려주는 대신 시장 개방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시간을 벌고자 했던 필리핀 정부의 협상 노력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만약에 정부의 주장대로 한다고 하면 필리핀 역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면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즉 쌀 관세화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필리핀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된 거고요. 사실 국제법적으로는 의무 수입 물량, 소위 말하는 MMA 물량이 법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크게 3가지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화를 통한 시장 개방, 의무 수입량 증가를 대가로 한 의무 면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후속인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쌀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의무 수입량을 현재 상태에서 유지하자는 현상 유지론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와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무 수입 물량을 더 안 늘리고 관세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건 거의 모든 이 학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또 우리 과거 2번이나 이제 쌀 협상을 했지 않습니까? 쌀 협상을 할 때마다 우리가 쌀 수입 물량을 늘려주지 않으면 안 됐었죠. 제 생각에는 관세화하면서 관세를 높게 하는 것이 관세와 유예하면서 수입량도 더 의무 수입량을 더 안 늘리는 것보다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의무 수입 물량의 증가로 인한 부담을 고려할 때 고율 관세로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더 안정적인 선택이란 것. 하지만 또 다른 시각도 있다.
관세와 유예를 추가로 더 하려면은 의무 수입 물량을 더 늘려라. 이건 이제 상대방 국가의 요구 사항이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진정으로 이제 상대방 국가들이 계속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협상을 접고 그러면 우리 의무 수입 물량을 그렇게 늘리면서까지 관세를 추가로 더 유예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또 국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럼 안 하겠다. 대신에 우리는 관세하러 가겠다. 그렇게 결정해도 된다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규정은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만 우리로서는 이제 옛날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제약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통보를 해야 돼요. 우리로서는 2014년까지만 지금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 DDA 자체가 지금 중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협상한다 하더라도 현상 유지나 주장을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왜냐면 지금 현재로 지금 스탠스를 돼 있으니까 지금 현재 모든 지금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한다. 우리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 DDA 협상이 되는 데 따라서 그에 따라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보는 거죠. 문제는 우리 정부가 다양한 협상 가능성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관세화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매번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정말 관세화를 하라고 하는 국제법상 협정문이나 조항을 대보라고 하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웨이버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걸 갖고 노력을 해보고 이런 전략을 갖고서 최후의 선택이라고 했을 경우 관세화 길, 그러면 고관세를 어떻게 지킬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나머지 두 가지 논의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고 유일하게 관세화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농민단체나 기타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정부는 9월 말까지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다. 양곡관리법에 의하면은 지금 농산물 쌀을 수입할 수가 없죠, 지금은. 누구나 마음대로. 그럼 그것을 개정해야 되잖아요. 개정해야 되는데 정부는 개정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일본도 다 개정하고 했어요. 일본도 관세화 할 때에. 당연한 얘기죠.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식량인 쌀을 말하자면 시장 개방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법을 개정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관세화를 밀어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무 수입 물량을 제외한 쌀 수입이 금지돼 있었고 그 근거가 바로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 12조 1항에 따르면 쌀과 같은 허가 대상 미곡을 수입하려면 농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를 어길 시 벌칙 31조에 따라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쌀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금 양곡관리법은 그 정유관세 물량 이외, 그러니까 시장 적합 물량 이외의 물량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제한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관세화를 전제로 해서 뭐를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 현행 양곡관리법상 허가 대상은 저율관세를 적용하는 의무 수입 물량으로 관세화 이후 고율관세를 적용해 수입되는 물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것. 또한 2007년에 한 차례 법 개정이 이루어져 쌀 시장 개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07년에 양곡관리법이 이제 그게 개정이 됐고 그때 그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미국에 대한 쌀에 대해서 쌀을 수입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시장 적합 물량에 적용되는 세율로 쌀을 수입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결국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고 있었다는 얘기. 하지만 2007년 당시 양곡관리법 개정의 취지는 쌀 시장 개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 수입쌀의 사용 용도를 명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쌀을
밥상용으로 할 것인지 가공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가공용 쌀이 밥상으로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사용 용도를 지정하기로 법에 명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이 2007년도에 사용 용도를 명시하기 위해서 법이 개정된 것이지, 이때 MMA 물량에 대해, 즉 의무 수입 물량에 대해서만 수입 허가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입 허가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규정한 것이 아니죠. 이처럼 정부의 모순된 쌀시장 개방 추진 방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정부가 충분히 이 쌀 관세화에 대한 문제는 협의가, 국회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준비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벼락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에 대해서 올 초에 쟁점화가 되고 7월 16일 선언을 하면서 급물살을 타는데 충분히 작년부터 시간을 갖고 공론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간에 쫓겨서 추진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쌀 시장 개방을 위해 거쳐야 할 국내 절차와 적극적인 협상 노력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쌀 관세화를 선언한 정부. 과연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필리핀처럼 의무 수입 물량이 2배 이상 늘어나게 돼 국내 쌀 산업에 타격이 크다는 것이 이번에 정부가 쌀 시장 전면 개방을 발표하면서 내세운 이유였는데요. 그런데 정작 필리핀의 사정을 들여다보니까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필리핀은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린 대신 관세화 시행까지 5년이라는 시간을 벌었고 효율적인 시장 개방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평도 듣고 있습니다. 예. 또한 관세화 유예 종료를 앞둔 2012년부터 2년 동안 9개 국가와 협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지금 당장 관세화를 확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들과의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처음부터 일방적으로 쌀 시장 전면 개방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 역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뭐 협상이나 그런 노력 없이 어쨌든 간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는 얘기죠. 네, 정부는 오는 9월 말까지 WTO에 관세율을 통보하고 내년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것인데요.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국내 쌀농가의 경쟁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통상협상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20년째 쌀 농사를 짓고 있는 김재길 씨.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 이후 하루하루를 불안과 위기감 속에서 보내고 있다. 정부에서 쌀 개방을 완전 개방을 선포한 것은 사실 농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 그런 대한민국 농업을 포기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금도 생산량이 쌀도 100%가 안 된, 자급률이 100%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농사 자체를 농사 짓는 것, 그게 생업이고 자기 직업이라고 생각해 있었는데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이렇게 발생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쌀 관세화가 추진되면 당장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여적 지어왔는데 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해서 농업 자체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좀 비애감이랄지 그런 것도 좀 들고요. 그분들 당장 이제 먹고 살 게 걱정이 되는 상태인 거예요. 시골에서는. 충남도의 경우 전체 농가의 76%에 이르는 약 11만 농가가 벼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쌀 생산량은 국내 생산량의 20%에 이르는 82만 톤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상황. 쌀 관세화가 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쌀 개방 선언에 대한 충남 농민들의 한숨이 굉장히 지금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쌀 소비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상황에서 쌀마저 개방된다면 정말 벼를 심던 논에다가 어떻게 다른 대체 작물을 고민해야 될지 농민들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관세화가 되더라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화를 하면 앞으로는 관세를 통해서 국내 쌀 시장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은 관세를 설정해서 쌀 선업을 보호하고 국제 쌀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지금 정부가 언급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입 쌀 가격이 국내산 가격보다도 한 2배까지 이렇게 높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소비자들의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일 상품들이 많이 품질 좋은 상품들이 싸게 많이 들어오는 거죠. 쌀에 대해서 관세화하게 되면 소비자 잉여, 소비자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제도, 즉 우리나라 쌀 농업인을 도와주는 그런 지금 관세화 방식입니다. 쌀 관세율은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를 근거로 정해지는데 현재 정부가 언급하는 관세율은 300에서 500% 범위. 400% 정도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유지하면 국내산 쌀이 수입 쌀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 앞서 쌀 농가에 타격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만이 2002년에 이제 관세화를 했고요. 일본이 90년대 말에 98년인가 99년에 이제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 대만이나 일본은 높은 관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그에 준하는 아마 대접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 WTO에서 이제 국가를 대하는 것은 그 상당히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으니까요. 그 만약에 한국이 뭐 관세율 몇백 %를 이제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걸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관세화의 본래 목적이 무역 장벽을 허무는 데 있는 만큼 향후 진행될 무역 협정 과정에서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비관 장벽은 허물기가 굉장히 힘들고 관세 장벽은 허물기가 용이해요. 그래서 각 나라들이 전부 다 관세로 말하자면 장벽을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것을 장벽을 허락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럼 우리한테 관세화를 하라고 한 얘기는 앞으로 관세를 낮추겠다고 한 얘기가 깔려있는 얘기지, 그 고율 관세를 그대로 유지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관세화라고 하는 건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난해 11월 박근혜 정부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인 TPP에 참여할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TPP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미국의 주도하에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TPP가 진행되더라도 쌀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한미 FTA 할 때도 보지 않습니까? 쇠고기 협상 대상에서 아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속으로는 다 해놓고서는 겉으로 국민들한테는 아니라고 하고,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해왔던 게 다 들통이 났던 게 이제 나오는데, 이게 자유무역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의 최종 목표는 관세 없애자는 거지 않습니까? 관세를 높이자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무역은 있었던 관세를 철폐하자고 하는 것들이 그 방향이란 말이죠. TPP도 마찬가지고. 농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19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후보는 대통령직을 걸고 쌀시장 개방을 막겠다고 장담했다. 농지 거래 제도를 대폭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수입은 대통령의 직을 걸고 반드시 막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1993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결과 결국 의무 수입 형태로 쌀 시장을 부분 개방하게 됐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저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04년 또다시 의무 수입 물량을 늘리는 형태로 부분 개방이 확대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TPP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쌀을 공격을 해서 쌀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굳이 지키겠다고 한다면은 다른 농산물에 대한 양보를 요구할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농산물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으면 다른 보복 조치를 다른 쪽에서 요구를 하겠죠. 지금까지의 정부의 태도는 농업을 또 농산물을 희생을 해서 말하자면 수출을 확대한다는 전략인 것이지, 공산품 수출을 확대한 전략인 것이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산물 수출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정부죠. 지금까지는.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한미 FTA 협정 품목에서 쌀이 제외된 만큼 TPP 협정 역시 정부를 믿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쌀은 양어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아예 논의 자체를 안 했습니다. 또 그런 입장을 앞으로 견지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정부가 최근에 공식적으로 그것을 재확인을 해줬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걸 못 믿겠다 하면 더 이상 뭐 이야기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지금 TPP 협상 진행이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아주 일부 소수 품목에 대해서는 민간 품목에 대해서 예외로 인정을 하는 쪽으로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PP에서도 일부 품목은,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쌀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렇게 되면 쌀이 추가적으로 관세를 낮출 필요는 없는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현재 TPP 협상이 진행 중인 일본의 경우 쌀을 포함한 5품목을 민간 품목으로 분류해 고율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하지만 미국은 예외 없는 관세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이다.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는 그 쌀 자체는 그 양호 제외 품목이에요. 그런데 TPP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여타의 국가와 같이 관세화를 한다라고 했을 경우 저관세를 요구할 거고, 뭐 필요한 미국 쌀을 수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압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박근혜 정부 안에 TPP 가입한다라고 하면 쌀 관세율 하는 순간 고관세를 지키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관세화 자체가 말하자면 관세율을 낮춰가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걸 목표로 해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고율 관세를 계속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시기가 언제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것이 무너지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겠죠. 예를 들면 DDA가 빨리 타결된다든지, 또는 우리나라가 뭐 TPP 어떻게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 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고율 관세가 낮춰진다 한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부정해버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결국 쌀 시장 개방 후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WTO에 통지한 관세율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TPP든 FTA든 그에 걸맞는 협상을 하되 양보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부의 어떤 대책 차원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관세율을 낮추겠다고 하면 이거를 방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대책과 더불어서 더 절실한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법 제정이라는 것이죠. 쌀 시장 개방 문제가 제대로 된 해법을 찾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농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2004년도에 이미 그 10년 후에 또 다른 협상이 진행이 될 거라는 것은 분명히 있었던 거고 예견돼 있었던 건데 전혀 10년 동안 그런 부분이 없었던 거고요. 올해 와서 올 초 와서도 이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일부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여론 수렴한다고 뭐 토론회하고 설명회하고 한다고 그랬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포럼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관세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포럼이 됐든 공청회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농림부 입장에서는 또는 정부 입장에서는 관세화라고 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FTA에 뭐 TPP에 뭐 우리가 다 지켜줄 텐데 왜 믿냐 못 믿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이 구체적인 어떻게 지켜줄 건데 그러면은 하는 얘기를 해야죠. 일본 정부의 경우 쌀 시장 개방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농민단체 3자회를 구성해 쌀 보호 대책 합의문을 작성했다. 쌀 시장 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일본은 이제 관세화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필리핀은 이제 관세화 유예라고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죠. 서로 결과는 다른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이해 당사자인 농민과 정부 사이에 충분한 대화와 소통, 그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서 뭔가 공통되는 결론을 끌어냈다는 점이 이제 중요한 시사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러지 못하고 정부가 이제 어떤 대화와 소통은 너무 요식 행위로만 이해하고 또 그렇게만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하게 어떤 협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점이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사회적 협의에 기초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쌀 시장 개방을 선언한 정부. 과연 우리의 농업과 농민, 국가 경제를 위한 최선은 무엇인지 그 길을 찾기 위한 깊은 고민과 논의가 절실하다.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더라도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면 크게 걱정할 게 없다는 것이 정부는 물론 시장 개방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인데요. 하지만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결국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국제통상의 냉정한 현실로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세계무역기구 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등에서 이미 높은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협상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문제는 설령 높은 관세율로 국내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쌀 수출국들의 관세 인하 압력을 이겨낼 만한 구체적인 대책을 현 정부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부의 쌀 관세화 정책이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예. 국내 쌀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대로 쌀 시장이 개방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식량 안보 역시 흔들리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다국적 곡물 기업들이 국내 쌀 시장에 대거 진출하게 되면 유전자 조작 쌀이나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쌀이 우리 밥상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정부는 시간에 쫓겨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정책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농민과 국민, 국회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통해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이 쌀 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정부 방식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높은 상황인데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농민 간에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자, 이민수 PD 수고했습니다.